자, 이거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만드세요. 만들고 그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받아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알럿으로 이용해서 해보세요라고 이제 콘솔로 하셔도 되고요. 알럿으로 하셔도 되고요. 해보세요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폴더를 여기 챕터 9에다가 그냥 쓰겠습니다. 챕터 9에다가 오른쪽 와서 누르시고 그 프린트 JSP로 만들기로 했죠. 그냥 프린트라고 쓰겠습니다. 프린트 쓰고 print.jsp 여기 자바입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죠. 요 페이지는 자바입니다. 랭귀지 코드 자바. 근데 이제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 보내는데 클라이언트는 HTML로 받아요. 그래서 text/HTML로 받게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서가 HTML 문서가 넘어갑니다. 캐라타스에서는 UTF-8입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전체 페이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페이지에 대한 정의를 하는 태그입니다. 요게 이런 걸 이제 지시 태그다. 그래서 디렉티브 태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한테 너 그 엔코딩 할 때 UTF-8로 좀 해줘 라고 해서 요거 UTF-8로 지금 넘기니까 UTF-8로 엔코딩 요 파일 자체가 UTF-8로 돼 있으니까 너 지금 UTF-8로 엔코딩 좀 해줘 라고 지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줄 때 UTF-8 캐럿닷셋을 사용해서 하겠다 라고 한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인풋 태그를 입력받아서 폼 태그를 만드셔도 되는데 폼 태그를 만들면 버튼 태그를 쓰면 넘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인풋 태그만 쓰시고요. 인풋 태그만 사용하시고요. 여기 있는 걸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럼 네임이 꼭 필요해요. 네임. 지금은 데이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화면단에서 컨트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임보다는 뭐 ID 같은 거 집어넣어서 ID 이꼬르 여기가 뭐 in이라는 거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이다. in 데이터 뭐 이렇게 써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 버튼 태그 만드세요. 버튼 태그 만들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클릭 클릭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온클릭 이벤트 이렇게 주시고 저희가 만들 때 메소드는 프린트로 만들 거예요. 프린트 만들 거라서 세미콜론 호출한다. 아직 안 만들었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겠습니다. 위에다 쓸 수 있는 거는 스크립트, 위에다 쓸 수 있는 거는 함수를 썼을 때는 위에다 쓸 수 있어요. 직접 처리되는 거를 위에다 쓰시면 이 동작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 직접 위에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얘가 바디 부분이 다 나오면 얘 실행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걸 썼을 때만 이게 가능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쳤을 때 요게 지금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크립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클릭하면 이제 함수를 쓰는 거죠. 펑션 쓰시고 리턴 타입은 없습니다. 프린트 타입 자체가 없어요. 얘네들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러니까 리턴을 쓰면 무조건 리턴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리턴이 됩니다. 리턴을 안 쓰면 리턴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러 쓰시고 데이터를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ID 쓰니까 도큐멘트 점 쿼리 뭐였지? 쿼리 셀렉터 제가 요걸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이거 잘 안 써가지고 쌍따옴에 찍으시고 여기다가 아이디 썼으니까 점 in에 있는 값 그 다음에 in을 전하고요. 여기다가 밸류를 이렇게 찍자. 어렵지 않으시죠?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 비어있는 경우에는 찍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 해당되는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2번 쓰게 되니까 변수에 저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가 비어있으면 비어있다고 하고 비어있으면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좀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해드리면 프린트인데 렛 해가지고 변수를 지정하고 데이터는 이렇게 쓰시고 요거를 이제 밸류 값을 받아옵니다. 받아오시고 그 if 문장을 줘가지고요. if 데이터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죠. 없으니까 알러 쓰시고 이때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두 개, 세 개 할 거니까 중괄호 열고 쓸게요. 중괄호 열고 사용하시고요.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데이터가 있으면 알러 상단표 찍고 이제 경고창 띄워서 좀 데이터가 없다고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쪽에 포커스를 위치시키자. 여기 도큐멘트 쿼리 셀렉트 여기 이쪽에다가 요것도 두 번 세 번 쓰는데 이런 두 번 세 번 쓰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let 쓰시고 let 쓰시고 인풋입니다. let 쓰시고 그 입력하는 오브젝트 obj 정도 쓰시고 이꼬로 얘를 자꾸 두 번 세 번 쓰다 보니까 여러 번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아니라 id 썼죠. id니까 샵이 돼요. 샵 쓰셔가지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먼저 받아놓고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제 인풋 태그 객체이죠. 오브젝트 점 이렇게 쓰시고 obj 점 value 사용하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비어 있으면 이거 랭스가 0이면 이런 뜻이죠. 데이터가 비어 있다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하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의 커서를 위치시키자. obj 점 포커스 가로 열고 세미콜론 이런 거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실행되면 안 되니까 리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실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보자. 이렇게 알롯으로 되셨나요? 네,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실행 먼저 이렇게 해서 실행이 돼야 또 이제 잘 실행되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로케이션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썼나? 설마. 예, 알럿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느낌표 데이터가 없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없다면이라고 썼는데 데이터가 있다면 처리라고 시켰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하시고 이제 클릭을 그냥 하시면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확인 누르면 커서가 이쪽에 위치시키죠. 이게 포커스입니다. 뭐라고 치시고 클릭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키포인트는 그냥 이제 요거입니다. 요거 그 도큐멘트 이렇게 찾아가지고 밸류 값 이렇게 쭉 쓰면 밸류 값은 알럿에 의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요거 알럿만 이렇게 쓰시게 된다면 데이터가 요거고요. 여기 obj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쭉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냥 알럿 쓰시고 아까 전에 쓴 것처럼 도큐멘트에서 이렇게 요거 찾으시고 점 쓰시고요. 이렇게 요거 찾으시고 점 쓰시고 valu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줄.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실질적으로 한 줄이면 끝내서 이제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쓰셨는데 먼저 그 인풋 태그 객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 객체니까 obj라고 썼습니다. obj를 선택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 변수가 obj예요. 그 obj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obj라고 쓰면 인풋 태그 객체예요. 아시겠죠? 객체입니다.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 인풋 태그 안에 value라는 게 속성이 있어요. 그 value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람이 입력한 것, 사용자가 입력한 게 value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오자.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저희가 이제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오자. 이렇게 되는 게 .value입니다. 이게 obj.value 이렇게 쓰시면 값을 가져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가져와 봤더니 그 if에서 데이터가 지금 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존재해요. 현재 존재하고요. id가 in인 것을 가져오자 이렇게 썼던 것은 여기 선택하는데 여기 id로 선택하죠. 지금 선택하는데 id가 in인 저희가 id로 선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id가 in 태그에 해당되는 인풋 태그를 받아와서 쓴 거고요. 요거 샵 썼으니까 id가 in이라는 뜻입니다. 썼고 거기에 대한 이제 obj value 값을 이제 쓰자. 그 요거는 자꾸 obj를 자꾸 쓰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쓰다 보니까 이제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찾아서 가져오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속 한 번 찾고 또 두 번 찾고 계속 세 번 찾고 이런 식으로 찾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찾는 것보다 변수를 저장했다가 그거를 쓰는 게 훨씬 낫다. 두 번 세 번 쓸 때는
됐죠? 예, 이렇게 되시고요. 이거는 데이터가 비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 그 입력한 데이터의 길이가 0이다. 0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다. 0이면 false가 그렇지 않으면 길이가 0보다 크면 이제 true가 나온 거죠. true가 나온다. 지금 현재 그 false가 나오라는 얘기니까 여기 0이다 이런 얘기죠. 길이가 0이다. 이런 얘기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십니다.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럿을 띄워주고 그 알럿은 아시니까 포커스는 커서를 위치시킨다. OBJ가 뭐였죠? OBJ 인풋 태그죠. OBJ인 인풋 태그. 인풋 태그에 커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를 위치시킨다가 포커스입니다. 포커스가 위치시킨다. 커서를 위치시켜서 이동시켜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커스. 되셨나요? 포커스. 유효성 검사를 할 때 그 데이터가 틀렸어요. 거기에 입력하는 부분이 저희가 적당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커서를 위치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났으면 경고창도 띄우고 포커스도 위치시켰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서 처리하지 않도록 리턴시킨다. 그냥 여기 리턴이 없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else를 썼거나 더 이상 처리문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했을 때는 데이터가 적당한 데이터 여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를 만들어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 id 요거 넘겨야 되죠. 요거 바뀌죠. 자꾸 요거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뭐 아이디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메시지가 바뀌어요. 메시지가 바뀌고요. 요거는 지금 커서가 이상했으면 이 포커스니까 요거를 변수로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함수를 선언해서 저희가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를 선언해서 이런 얘기예요. 함수 호출에 의해 처리되는 메소드 선언한 거죠. 선언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할 때는 여기다 펑션이라고 계속 쓰는데 펑션을 번역하면 함수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메소드하고 펑션하고 메소드는 엄연히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을 때는 자바스크립트 교육할 때는 그냥 함수 프린트f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또 계속 그것도 있으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메소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함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그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수에 함수를 저장해서 익명함수입니다. 익명함수를 저장해서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콜백 함수 이런 거 쓸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그 함수 자체를 전달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전부 다 실행이 끝나면 처리하자 이런 걸 이제 많이 쓰게 돼요. 저희가 변수니까 let이라고 쓰시고요. let 쓰시고 뭐 데이터 프린트 이꼬르 쓰겠습니다. 그 위에 거랑 똑같이 프린트라고 쓰겠습니다. 프린트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프린트라고 쓰시고 익명함수니까 펑션 쓰시고요. 펑션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 열고 중괄 닫고 뭐가 없어요? 펑션 이름이 없어요. 여기 이름 이쪽에 여기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익명함수라고 그래요. 익명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이해한다. 이름이 없는
없는 함수를 익명함수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펑션이라고 쓰고요. 이름이 없습니다. 얘를 어디다 저장해요? 프린터에 저장해요. 그리고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길게 쓸 수 있는데 요거 한 개 써놓을게요. 알럿 해가지고 이렇게 알럿 해서 한 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프린트 가르고 갖고 쓰면은 이제 얘도 호출이 돼야 되고 얘도 호출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새로 고침 할게요. 새로 고침 해드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PDF로 저장하자. 이건 뭐가 이상해졌죠? 예. 저장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프린트라고 썼을 때 뭔가 이제 그 출력해라 이런 의미로 그 이상하게 됐나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린트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위에 것도 데이터 프린터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똑같이 써서 지금 여기도 그 온 클릭할 때 데이터 프린터로 바꿔볼게요. 바꿔보고 예. 새로 고침 뭐라고 쓰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동작을 하네요. F12 눌러볼까요? 눌러보니까 그 데이터 프린트 already been declared 뭔가 이렇게 이미 선언돼 있어가지고 이제 not defined 데이터 프린트 is not defined is not defined야. 예, 내가 저보다 선언한 것 같은데 스크립트 여기 데이터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있으시고 여기도 데이터 프린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짬뽕에 썼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1 한 개 붙일게요. 1 여기는 2 붙일게요. 2 한번 실행해 볼게요. 2 실행해 보시고 얘가 지금 이제 그냥 여기서는 알롯만 쓰시면 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쌍따옴표 찍고 이어 붙이기 이렇게 해서 문자열 이어 붙이기. 얘는 데이터 프린트 2에서 찍은 거다. 데이터 프린트 2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한 개 붙여줄게요. 이런 좀 사용하고요. 자, 실행이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새로 고침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데이터 2에서 프린트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죠? 2에서 실행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치면 클릭하시면 여기 뭐라고 친 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확인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그냥 펑션 해가지고 이름을 줘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써서 지금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쓰지 못하네요. 이렇게 변수로 선언한 거하고 펑션하고 동일한 건 쓰지 못합니다. 데이터 프린트 1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거 테스팅 한번 더 해보시면 동일한 메소드 함수는 이제 동일한 함수를 한 개 동일한 함수를 한번 더 지정해 보겠습니다. 펑션 쓰시고 데이터 프린트 1 쓰시고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그냥 알럿만 안 쓰면 되겠죠. 알럿 쓰시고 지금 이제 테스트합니다.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그 밑에서 그 1을 부르는 게 아니라 2를 부르는 게 아니라 1을 부르죠. 1은 지금 두 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린트 1, 데이터 프린트 1 이렇게 해서 펑션을 두 개 만들어 놨어요. 됐죠? 예, 새로 고침합니다. 네, 클릭 뭐라고 쓰고 이게 뭐라고 쓰고 했더니 뭐라고 안 들어가. 뭐야? 클릭 테스트 됐다. 클릭 테스트 나왔네요. 확인. 예, 지금 밑에 게 나왔어요. 밑에 게 요건 안 나왔어요. 위에 건 안 나오고 밑에 게 나왔어요. 이렇게 밑에 게 되셨나요? 네? 오류나지는 않아요. 얘가 오류를 내면 좋은데 오류를 내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라이브러리 충돌이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테스트 1 쓰고 여기는 이제 테스트 2 저장하고 얘가 밑에 거니까 이제 테스트 2라고 쓸게요. 테스트 2라고 쓰고 저장하고 얘를 알럿을 또 복사해서 위에다 놓고 얘가 1번입니다. 알럿에서 얘가 1번 이렇게 해서 그 오류가 나면 참 좋은데 이게 원래 오류가 그 자바에서는 이런 거 꿈도 못 꾸죠. 이렇게 안 되는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 테스트 2가 나오고 확인 누르면 테스트 1은 무시당했어요. 그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동일한 함수를 쓸 때 이런 걸 충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덮어쓰기, 제가 볼 때는 덮어쓰기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프린트로 이름이 붙여져서 데이터 프린트 1로 이름이 붙였는데, 이거 데이터 프린트 1로 이렇게 돼서 이름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됐죠? 예, 동일한 함수를 썼더니 뒤에 게 실행이 되다 이거죠. 뒤에 것이 실행된다. 오류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류나지 않는다. 자바 같으면은 벌써 이제 오류나겠죠? 되시겠죠? 예, 이런 거 한번 테스팅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저희가 변수로 사용해서 집어넣어서 실행되는 방법을 쓰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나네요. 실행하면서 뭐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는데 비해서 그냥 함수, 펑션으로 똑같은 펑션으로 지정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예, 오류를 내지 않고 뒤에 것이 저희가 원하는 뒤에 것이 실행이 되네요. 되시겠죠? 네, 이런 것도 한번 테스팅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펑션을 선언해서 실행시키는 방법. 얘는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를 선언해서, 여기 지금 펑션을 선언해서 함수를 선언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되는 처리되는 메소드 선언해가지고 쓸 수 있고요. 함수 메소드라고 썼다가 함수를 썼다가 함수 선언 썼다가 그 밑에 거는 이제 그 변수를 주는 거예요. 변수를 주고 거기에 이제 펑션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데이터에서 사용하시면 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 데이터 2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알럿 같은 걸로 띄울 수 있는데 알럿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쓰고요. 데이터 프린트를 2를 찍자 이렇게 해서 찍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실행되면서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 함수에 처리된 게 아니라 요거 바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실행됩니다. 실행돼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함수 자체가 펑션 해가지고 소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소스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변수 안에 있는 건 소스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소스 출력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소스 출력. 그냥 함수 소스 출력 하실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함수 소스가 아니라 여기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쓰면 함수에 대한 이렇게 쓰시면 함수 실행 결과 출력입니다. 실행 결과 출력. 그러니까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변수에 있는 변수로 지정한 경우에입니다. 변수를 지정해서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예, 데이터 프린트 그 소스를 과연 펑션으로 쓴 것도 여기 프린트 1 이렇게 해서 소스를 출력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위에 거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 실행되는 소스가 어떤지 보고 싶을 때 이게 가능한가? 이제 보시면 새로 고침 하시면 펑션 해가지고 다 나오죠. 야, 이게 저기 어떤 게 저기 다 나오네,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펑션으로 썼던 것도 이거 함수 소스 출력을 한 경우입니다. 그냥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써요. 안 쓰는 경우인데 실수로 가로 열고 닫고를 안 쓰시면 소스가 막 출력이 돼요. 아, 그러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로 열고 닫고를 빼먹었구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사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여기에 이제 오묘한 진리가 많이 담겨 있죠.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강의를 해드렸어요. 요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얘는 이렇게 집어넣나 파라메터로 넘겨서 사용하는 거나 동일하십니다. 요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요렇게 저장을 하죠. 저장을 사용하시는 거나 이걸 파라메터로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행 execute에서 펑션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파라메터로 가로 열고 닫고에다 펑션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그 넘어오는 변수도 받아야 되고 변수 가로 열고 닫고를 쓰시면 실행이 된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이게 콜백 함수입니다. 실행이 다 처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에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전달을 해서 변수에다 전달을 해서 변수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가로 열고 하면 실행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